안녕하세요 여러분. 앱 인벤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처음에 말한 대로 마지막 수업이 됩니다. 15번째 강의가 될 거고요. 강의의 제목은 동화책 만들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14번째, 14개의 강의서와는 조금은 한 수준은 높은 걸 여러분께 맛배기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앱 인벤터라는 게 15개의 강의만으로 설명될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해왔던 14개의 강의가 기초적인 알파벳을 배우는 수준이었다면 오늘은 그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말이 좀 많았는데요. 오늘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일단 완성의 작품부터 먼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화책 만들기 완성 작품 보여드립니다. 일단 디자인 뷰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별거 없지요. 여기는 그냥 빈 공간이고요. 이곳은 일단 허리젠탈 어레인지먼트 안에다가 라벨 넣어서 제목을 달았고요. 여기다가는 캔버스입니다. 이곳에 그림이 들어갈 겁니다. 그 그림은 여기 있는 이미지 1번부터 이미지 8번까지 8개의 그림이고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라벨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특별한 글자들이 텍스트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이건 넥스트 버튼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지금 맨 처음에 그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요. 동화책을 선생님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동화책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서로 사랑하는 왕자와 넥스트 버튼 누르면 그림이 바뀝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글자도 같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옛날에 어느 곳에 왕자와 그리고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나쁜 도깨비는 이 둘에게 못된 마법을 걸었습니다. 바로 둘을 곰과 호랑이로 만들어서 서로 만날 수 없게 말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둘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마법사가 나타나 둘을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둘 다 왕관을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와 공주는 왕관을 포기하고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해 가시나요? 8개의 사진이 캔버스 위에서 8개의 이미지 PNG 파일이죠. 이미지 PNG 파일이 돌아가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라벨지, 노란색 이 공간에 텍스트가 맞게끔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동화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기존에 배우지 않았던 것이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념은 변수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이게 뭔지는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는 배우면서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리스트 기능이라는 것도 한번 활용을 해 볼 겁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미리 보기가 없습니다. 미리 보기를 하기에는 양이 좀 많고요. 미리 보기보다는 완성된 블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블럭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완성된 블럭은 이렇습니다.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뭐 색깔이 휘황찬란한지,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겁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직접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업, 미리 보기 없이 오늘은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토리북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뷰어의 형태는 최종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위에 공간 좀 띄우고 세상에 하나뿐인 동화책, 캔버스,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갈 라벨,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 맨 먼저 라벨 적당히 거리 좀 띄워주시고 글자는 지우고 높이를 한 30픽셀 정도면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버퍼링이 있네요. 높이를 30픽셀 정도로 맞춰주고 폭은 모양 가득 채워주고 그 다음에 라벨 넣기 전에 그래서 무슨 어레인지먼트 넣어주고
높이 30픽셀로 해주고 이 안에 라벨을 넣어서 이 라벨에 바탕을 파란색으로, 그리고 글씨 두껍게 하고 글씨 색깔은 화이트로, 그리고 글씨 종류는 내가 만드는 동화 이야기 이렇게 해주고, 글씨 크기는 한 18 정도, 좀 더 크게 20 정도로 해주고, 폭은 이렇게 됐네. 먼저 호리젠탈 어레인지먼트의 폭을 가득 채우기로 해주고, 위치를 가운데로 맞춰주면 이렇게 딱 만들어지네요. 높이 자도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될 게 이 그림이 들어갈 만한 캠퍼스는 이곳 있으니까 넣어주고, 가로는 가득 채우기로 해주고, 높이는 한 350 정도 이렇게 해주면 얼추 맞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텍스트가 들어갈 공간, 텍스트가 들어갈 라벨지, 이 마지막 라벨의 백그라운드는 아까 노란색이었고, 그 다음에 눈에 펴지게 하고, 폭은 가득 채우게, 텍스트는 현재 지워주고, 높이는 한 80 정도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버튼,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버튼은, 마지막에 있는 이 버튼은 넥스트 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넥스트 다음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디자인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 꼭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 게, 이 캔버스 공간에는 8장의 사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8장의 이미지 파일을 미리 미디어에서 업로드를 해 놓아야 하고요. 선생님이 어떤 파일을 이제 가져다가, 선생님이 하는 건 샘플입니다. 꼭 선생님을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선생님은 여전히 PPT의 클립아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PPT의 클립아트를 통해서 뭐 여러가지 검색 대상을 동화로 하기도 했고요, 왕관으로 하기도 했고, 기도로 하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클립아트에서 사진을 가져오는 부분 앞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또 반복해서 사용할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유념해서 말씀드리자면, 꼭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더라도 그림 파일은 상관없지만 파일명은 굳이 한글이 아니라 꼭 영어로 꼭 해주셔야만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이제 선생님과 똑같은 그림으로 이제 샘플 작품을 만들어 볼 친구는, 선생님이 클립아트에서 검색 단어를 각각, 이 그림은 왕자, 이 클립아트 그림은 인어공주, 이 그림은 동화, 얘는 기도, 얘는 동화, 얘는 왕관, 또 얘는 동화라는 검색 단어를 이용해서 찾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클립아트를 그림으로 저장했다면,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이제 8개의 파일을 미리 업로드 해 놓습니다. 업로드해서 이미지 1부터 이미지 8까지 미리 업로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잠깐 화면을 끊고 이렇게 8개의 이미지를 지금 미디어로 불러와서 파일을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건, 자, 이 파일의 이미지명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이미지 1.png라고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2 png라고 했다라는 거, 이 이름을 이제 한번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뷰어와 디자이너 부분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뷰어와 이제 디자이너 부분은 이제 준비가 다 끝났고, 블럭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블럭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제일 먼저 넥스트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그림이 1번 이미지에서 2번 이미지, 또 한 번 더 넥스트 누르면 2번에서 3번, 또 한 번 누르면 4번, 5번, 6번, 이 배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캠퍼스의 이미지가, 캠퍼스의 배경이, 캠퍼스를 눌러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캠퍼스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뭘로 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즉, 이 공간이 캠퍼스니까 이 캠퍼스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처음에는 1번, 그 다음에는 2번, 그 다음에는 3번 이미지, 그 다음은 이미지 4, 그 다음 이미지 5,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올려놨던 이 미디어에 업로드해놨던 얘네들이 순서대로 처음에는 이미지 1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미지였다가 이미지 3이었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도록 이렇게 컨트롤을 블럭을 조립을 해야 될 겁니다. 이때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리스트 기능입니다. 리스트를 눌러보면 빌트인 내장되어 있는 블럭 중에 리스트를 눌러보면 위쪽에 셀렉트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렉트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셀렉트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리스트에다 올려놓은 것들, 즉 얘네들을 갖다가 리스트에다가 올려놨지 않습니까? 얘네들 리스트에 있는 얘네들을 갖다가 얘네들 중에 하나를 셀렉트, 즉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셀렉트는 선택한다라는 거고요. 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 제일 처음에는 1번이 거고 그 다음에 2번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걸 거고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 인덱스라는 말 자체가 색인, 검색이라는 소리인데 처음에는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셀렉트, 선택한다, 리스트 아이템,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아이템 중에 선택을 한다는 건데 문제는 어떤 리스트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할 거냐.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오늘 배우기로 했던 이 변수 기능입니다. 이 변수 기능이라는 건 우리가 어떠한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변수의 정확한 뜻은 숫자가 변한다는 의미이긴 한데 우리가 특정한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리스트를 좀 이따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게 이 리스트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 변수라고 해서 우리가 특정한 그룹을 하나 만드는 것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리스트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올 거냐, 이 리스트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 변수 탭에 가서 이 변수 탭에 가서 이 5개밖에 안 되는 것 중에 메인에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니셜라이즈, 최초의 글로브는 이제 전 영역을 다 통달하는 어떠한 그룹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떤 그룹을 하나 만들 거냐면 그림이라고 하는 픽처 그룹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 그룹은 여러 개의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개의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냐면 총 이 아이템을 옆에다 낄 때마다 이 소켓 구멍이 커지는 게 보이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이 8개의 아이템 공간에 이 리스트에다가 선생님이 픽처라고 하는 이 그룹을 하나 만들 건데요. 리스트 그룹을 하나 만들 건데요. 이 리스트 그룹에는 어떤 것들이 있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이미지 1번.png 라고 하는 거, 얘가 미디어 그룹에 담겨져 있는 이 파일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명심해라고 했던 건데요. 얘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미지 1, 2, 3, 4, 5, 6, 8까지 해서 이렇게 이미지 2번, 이미지 3번, 이미지 4번, 이미지 4번. 5번.png, 6번.png, 7번.png, 그 다음에 8번.png. 선생님이 여기 만들어 놓은 이 이미지 1번부터 8번까지 이 png라는 이 그림 파일들이 리스트로 묶였습니다. 근데 이 리스트의 이름이 뭐냐? 선생님이 그룹을 줬고는 이름을 방금 뭐로 정했냐면 이 픽처라는 그룹으로 준 겁니다. 디자이너에 가서 우리가 물론 이 미디어 이 8개를 갖다가 다 뭘로 선생님이 묶어놨냐면 이 픽처라는 이름 하에, 픽처 그림이라는 사진이라는 이 이름 하에 리스트로 선생님이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넥스트 버튼,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캠퍼스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바뀌게 될 텐데요. 이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갖다가 어떤 리스트에다 가지고 오냐면 이 픽처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글로벌은 이 전체를 갖다 다 통과하는 이 앱 인벤터 전체를 갖다가 다 통하는, 이 전체를 다 통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전체를 갖다 다 통과하는 이 픽처, 그냥 이 픽처라고 하는 얘네 이 그룹에서 가지고 올 거고, 맨 처음에 인덱스는 검색, 색인 몇 번째부터 가지고 올 거냐인데 당연히 첫 번째부터 가지고 오는 걸로 합니다. 첫 번째부터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넥스트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림 나왔네요. 그럼 이제 또 한번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게 왜 안 될까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게 정상이냐면, 지금 우리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리스트 아이템 중에 선택을 하는데, 픽처라는 이 리스트 중에 선택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뭐를 선택을 하냐면 1번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방금 뜬 게 1번 그림입니다. 이미지 1번 그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 더 버튼을 누르면 그때는 이제 2번 그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는 뭐를 하고 있냐면, 그렇죠, 1번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도 1번에서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이때는 이제 2번에서 그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집중을 좀 해주세요.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주면, 얘네들을 갖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해 줄 수 있는 변수, 진짜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변수가 될 텐데요. 변하는 수, 넘버라고 이름을 한번 임의로 정해주고요. 이제 넘버는 무조건 최초의 넘버는 1번입니다. 1번이라고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변수를 하나 한번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때 변수는 변하는 숫자고요.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최초의 변수는 넘버라고 하는 숫자는 1입니다. 인덱스는 뭘로 하냐면, 즉 검색은 뭘로 하냐면 그냥 넘버는 1, 즉 1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주냐면 넘버에서는 됐을 때 처음에 1이었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 넘버라고 하는 숫자를, 지금은 1인데 이거를 미션을 수행을 했으면, 이때는 지금 1 상태이지 않습니까? 미션을 수행했으면 이 더하기 블럭을 이용해서, 원래 현재는 지금 아직 1번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1번이에요. 넘버는 여기도 지금 이 넘버는 1번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역할 수행 한번 했으니까, 1번 그림 했으니까 이제 변신을 해줍니다. 세팅해 주는 겁니다. 이 넘버라는 숫자를, 기존에 지금까지는 1이었으니까 1로 하지 말고 여기다 2를 더해버립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이제부터 넘버라는 건 2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는 이 넘버가 2가 됩니다. 여기까지 수행할 때는 여기가 넘버가 2가 되니까 이미지 2를 불러오겠죠. 두 번째에서 검색할 때니까.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글로벌 넘버는 다시 세팅이 되는데, 기존의 넘버 2에다가 2를 더하니까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넥스트 버튼을 누른다면, 이번에는 이 인덱스 몇 번째 그림을 가지고 오게 되면 3이 됐으니까 세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넘버 변수를 하나 이용해서 1부터 8까지 쭉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아마 해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4번, 5번, 6번, 7번까지 했고 8번까지 했습니다. 8번까지 계속 버튼을 7번 눌러가지고 8번까지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 더 누르면 9번이 되게 될 텐데, 이 9번이 될 텐데 9번째는 검색할 만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에러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 가나요? 다시 한번 그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넥스트 누르면 두 번째 그림 나왔고, 한 번 더 누르면 세 번째 그림, 한 번 더 누르면 네 번째 그림. 이게 이해 가나요? 계속 이 글로벌 넘버, 이 색인을 해야 되는 이 번째 이 넘버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1씩 더해주기 때문에, 다섯 번째 그림, 여섯 번째 그림, 일곱 번째 그림, 여덟 번째 그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아홉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눌렀더니, 그렇죠,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데 금방 그 잘못됐다라는 게 뭔지 선생님이 설명한 거 이해 가나요? 아홉 번째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를 띄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만약에 이 넘버가
8보다 커버린다면 다시 1이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어떻다면 등호기에서 번호를 눌러서 크다면 누가 이 넘버의 숫자가 이렇게 계속 더해가다가 이 넘버의 숫자가 만약에 몇보다 크다면 8보다 크다면 즉 9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넘버라는 걸 다시 자동으로 뭘로 맞춰줘라, 다시 뭘로 맞춰줘라, 1로 맞춰주어라.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식이 지금 제대로 안됐네요. 다시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끊어진 거였고요. 연결되었던 AI 도우미가 끊어졌던 거였고요. 자, 넥스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 다섯 번째 그림, 여섯 번째 그림, 일곱 번째 그림, 여덟 번째. 이제 문제죠. 여기서부터 한번, 그렇죠, 한 번 더 눌렀을 때 만약에 이 글로벌 넘버가 8보다 크다면 세팅이 없는 겁니다. 다시 넘버는 몇이 되게? 1이 되게 다시 세팅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만 돼 있고 여기 있는 글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글자는 넣는 거 역시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임의로 하나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우고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쓸게요. 똑같이 하는데 여기다가는 뭘로 하냐면 스토리라고 하는, 연결이 끊어졌네요. 스토리라고 하는 묶음 변수 make list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 있는 이미지는 이게 아니라 글자로 옛날에 첫 번째 그림이 왕자가 살았답니다. 왕자가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쁜 공주도 살았지요. 세 번째는 뭐 간단하게 일단 이렇게 얼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러지? 쏘리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누구를 갖다가 조정을 하는 거냐면 자, 이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 이 라벨 있지 않습니까? 라벨 3, 이 라벨 3에 나타나는 라벨 3에 나타나는 텍스트를 갖다가 무엇으로 할 거냐 하니까 라벨 3을 선택을 하면 라벨 3 텍스트 컬러 말고 세팅, 라벨 3에 있는 텍스트를 무엇으로 할 거냐라는 글이 있습니다. 얘는 뭘로 하느냐? 얘도 리스트에서 가지고 오는데 리스트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때의 리스트는 누구냐면 이 스토리 안에 있는 얘네들일 거고 이 순서 역시 첫 번째 그림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일 때는 두 번째이니까 이 넘버에 맞춰서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옛날에 왕자가 살았습니다 나오고요. 예쁜 공주도 살았죠. 그 다음에는 3, 4.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글자를 지금 얼른 대사를 완성을 안 했기 때문이고요. 어떻게 조금 단순한 앱이지만 그래도 요만큼의 수고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오늘 했던 건 이제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조금만 찬찬히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이 변수와 리스트 기능은 매우 유용한, 조금 더 고급적인 앱을 만들 때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라는 거, 그리고 사고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만의 재밌는 동화책을 여러가지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서 친구들과 공유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15번째 강의까지 잘 따라오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는지요? 부족하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스스로 머리를 쓰면서, 골머리를 쓰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연습을 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선생님과 했던 시간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앱 인벤터에 대한 알파벳을 가르쳐 주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좀 더 알파벳을 가지고 어떤 단어를 만들지, 어떠한 이야기책을 만들어 나갈지는 여러분의 역량과 노력과 관심, 열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좋은 기회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라는 말과 함께 앱 인벤터 강의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멋진 작품 기대하면서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